지금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달고 사는데 나는 아파트도 없고 우리 집 부모님도 집이 없는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늘 뒤처진 사람은 의욕이 없어요. 해봤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항상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세계일주 했겠지.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뭐 파일럿이 됐겠지.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스위스에서 학교 다녔겠지.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이게 뭘까요? 가난한 생각이에요. 가난은 죄가 아니죠. 가난한 생각은 죄예요. 누구한테 죄예요? 어릴 적 꿈만 왔던 나한테 죄예요.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첫 번째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예요. 일단 취업이 안 되고 내가 생각한 직업을 갖기가 어렵고 근데 이건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7등급이잖아요. 저희 집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어차피 항상 늘 뒤처진 사람은 의욕이 없어요. 해봤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달고 사는데 나는 아파트도 없고 우리 집 부모님도 집이 없는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격차를 느끼는 순간부터 의욕이 없어지는 건데 저도 그래서 의욕이 없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어차피 이 대한민국에서는 방법이 없다. 어차피 7등급이고 느리고 가진 게 없으니까 대한민국 말고 세계 속에서 경쟁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제가 22살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자였고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호주에 가자였어요. 왜냐면 저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였어요.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모아서 호주로 갔죠. 호주에 가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청소부예요. 청소부로 청소하고 돈을 모아서 또 영어를 배웠어요. 영어를 배우는 방법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영어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영어를 빨리 배워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그냥 매장 같은 데,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맨날 질문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 말에 대답을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맨날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회화학원에서 하는 영어 회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무료로 계속 해서 3개월 만에 영어를 빨리 배웠죠. 그래서 케언즈라는 도시에 가서 스쿠버 다이빙 샵을 돌기 시작합니다. 제가 돈도 없고 다이빙도 해본 적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제가 호주에서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엔 제가 다 실패하고 마지막에 제가 벽보 한 장을 발견하는데 벽보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가 배 주인입니다. 목수를 구합니다. 5일만 일하면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제가 보자마자 다 뜯어봐요. 누가 볼까봐. 경쟁률을 낮춰서 전화하죠. 저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입니다. 배 수도 없이 만져왔습니다. 허풍을 떨어요. 배 본 적도 없으면서. 기회를 잃으면 안 되니까. 근데 호주에서는 해병대가 굉장히 특수 직종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6회 공군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제가 목수로 취업해서 알고 보니까 나무 자르고 사포질하고 팬티질하고 배에 붙이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배 주인이 스쿠버 다이빙 강사예요. 베테랑. 그러니까 인생에 3번의 기회는 누구한테나 온다고 하잖아요. 제 첫 번째 기회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경험했냐. 내가 어떠한 일을 주어지더라도 청소든 시덥잖은 일이든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일을 시켰을 때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자가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진짜 성실하게 일했고 5일 일하고 마지막 날 저 사실 스쿠버 다이빙 강사 되려고 케언즈 왔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답을 안 하시다가 했던 첫 마디가 내일 아침 8시까지 항구로 나와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섬에 있는 리조트에 데려가서 다이빙실 사장님한테 저 대신 제안한 거예요. 오연우라는 친구 있는데 이 친구 진짜 성실하다. 뭘 시켜도 잘한다. 돈 안 줘도 되니까 일꾼으로 써먹어라. 그 대신에 다이빙 자격증만 주면 된다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케언즈 최초로 스쿠버 다이빙 무급 인턴 프로그램을 그 리조트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어도 못했던 제가 6개월이 지나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가 된 거예요. 돈 없이 외국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제가 원하는 거 이런 방법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내가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아도 우리 집 부모가 돈이 많지 않아도 내가 막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 집 밖을 나가는 거예요. 편안한 공간을 벗어나는 겁니다. 공간을 벗어날 때 우리 뭘 배워요?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요. 인간은 언제 생각이 바뀔까요? 사람이 바뀔 때예요. 사람이 바뀔 때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할 때 새로운 행동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사람을 만나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우리가 조언을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경험한 사람을 많이 만나세요. 도전의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조언이에요. 네가 다이빙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내가 지금 1,000만 원 내고 강사 배우고 있는데 네가 뭐 무급 인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 대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조언이라고 치고 비아냥을 해요. 진짜 조언은 뭐예요? 나랑 같은 고민을 해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나랑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을 찾잖아요. 우리는 뭘 배워요? 지혜를 배워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지식이나 책이나 인터넷에 없어요. 지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그러면 삶에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지혜는 어떻게 배워요? 길 위에서 배워요. 그게 뭐예요? 진짜 공부예요. 결국은 제가 22살에 돈 없이 스쿠버 다이빙 강사 되고 나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뭘 할까요? 부자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자가 제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들 하자. 그게 바로 가치다. 제가 250km 마라톤 대회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톤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냥 시도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마라톤 풀코스까지 뛰는데 1년 걸렸어. 1년 동안 네가 준비하지 않으면 250km는 불가능해. 다 이해하겠단 말이에요. 결국은 제가 250km 완주했죠. 이게 뭘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는 경쟁이 많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말고 안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못할 거라고 하는 것만 했어요. 저는. 왜일까요? 거긴 뭐가 없죠? 경쟁이 없어요. 7등급이 처음으로 1등을 경험해 보잖아요. 처음으로 1등 하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분 좋음으로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거는 한 가지를 성취했을 때 성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연속적으로 내 걸로 체화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행동력 수업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나를 변화할 때 중요한 힘이 있어요. 첫 번째가 행동력, 두 번째가 체화력, 세 번째가 이화력이에요. 체화력이란 무엇이 있느냐? 나 마라톤 완주했어. 나 무슨 자격증 땄어. 나 어디 대학교 졸업했어가 아니라 그걸 한 사람은 수없이 많죠. 수천 명, 수만 명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내 꼴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끝없는 반복.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성찰이 뭐예요? 히말라야를 올랐어? 너 히말라야에서 너 뭘 배웠어? 너 뭐가 아쉬웠어? 나를 복귀하는 습관이에요. 아, 이때 이 사람 만날 때 이렇게 말할 걸. 이때 여기 갈 때 이거 들고 갈 걸. 이때 이 촬영할 때 이 말 할 거를 계속 끝없이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하면 우리는 뭘 배워요? 개선점을 찾는 습관을 배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시켜도 잘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을 시켜도 잘해요. 왜 잘할까요? 끝없이 어떻게 하면 개선점을 찾는 연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지 끝없이 개선점을 찾아요. 이게 제가 49개국을 경험했거든요. 여행을 한 게 아니라 각 국가에서 일을 했어요. 외국인 노동자로 인종, 피부색 상관없이 앞서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앞서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를 굳이 1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개선점을 찾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격차가 발생하죠. 저는 항상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세계 일주 했겠지.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뭐 파일럿이 됐겠지.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스위스에서 학교 다녔겠지.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이게 뭘까요? 가난한 생각이에요. 가난은 죄가 아니죠. 가난한 생각은 죄예요. 누구한테 죄예요? 어릴 적 꿈 많았던 나한테 죄예요. 가장 큰 피해자는 나죠.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이것만큼 꼭 하겠다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리더에 지원하라입니다. 더 이상 팔로워가 아니라 리더 역할을 꼭 해보라 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타인이 쓴 책만 읽고 타인이 쓴 글만 읽고 타인이 만든 강의만 보고 누군가가 만든 잔치에서 밥만 먹는 사람이 되면은 영원히 팔로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든지 간에 내가 리더가 되잖아요. 내가 판을 벌리고 사람을 어떻게 모객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당기고 누군가를 동기부여하고 어떻게 하면 결과물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실험을 합니다. 결국은 실험이에요. 실험이 발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이 쓴 글만 읽지 말고 더 이상 남이 말하는 강의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글을 쓰세요. 여러분이 말을 하세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모으고 판을 벌리고 리더가 되세요. 리더가 될 때 우리는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업들이 사회가 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주도성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선택당해요. 그거를 30대, 40대, 50대까지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20대 때 내가 리더가 되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두 번째가 뭘까요? 저는 설악산, 한라산 이런 산에 많이 가라를 추천하고 싶어요. 산에 왜 가야 할까요? 산에 갈 때 우리 뭐예요? 휴대폰을 보지 않아요. 그때 휴대폰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뭐 할까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빨라요. 쉴 새 없이 자극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특히 서울은 너무너무 빠르죠. 그래서 정적인 곳이 어딜까를 많이 봐야 돼요. 그 환경이 어딜까요? 산이에요. 대한민국은 70%가 산이에요. 그럼 그 산을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많이 걸으라는 거예요. 산에 가면 움직이는 건 나밖에 없어요. 다 가만히 있죠. 환경이 아예 바뀌어요. 그때 우리는 새로운 생각들을 합니다. 산에서 누가 리더가 되냐? 산에서 리더가 된 사람은 체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고산병이 오지 않은 사람들. 결국에 건강한 정신력은 어디서 오냐? 건강한 체력에서 나와요. 체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정신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산에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연습을 최대한 어릴 때부터 많이 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건강의 중요성을 노년이 돼서 깨달아요. 그래서 몸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움직여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릴 때부터 습관으로 만든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독립하라예요. 부모 집에서 독립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특히나 20대가 되어도 30대가 되어도 40대가 되어도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장점이 많죠. 그러나 단점 중에 하나가 내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연습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결혼해도 요리할 줄도 모르고 청소할 줄도 모르고 빨래 어떻게 돌릴 줄도 모르고 분리수거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 된 이상 사실은 혼자 벌고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죠. 저는 20살 때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아이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1년 동안 해외 각지에서 일을 하고 여행하면서 삶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나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은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진로를 결정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20살부터 그냥 배낭 하나로 살아요. 배낭 하나로 모든 짐이 있는 거예요. 옷도 몇 켤레만 있으면 되고, 신발도 몇 개만 있으면 되고, 노트북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짐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벌고 그 돈으로 여행하고 내 한 몸을 내 스스로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지를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게 삶을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장학금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20대부터 장학금 도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0대 때 뭐 해야 되냐? 장학금에 도전을 많이 하세요. 학생 아니어도 괜찮아요.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장학금에 도전하잖아요. 내가 장학생이 되는 기분을 얻잖아요. 그 기분으로 자신감을 얻어요. 그래서 그 기분으로 다시 뭔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 장학금 헌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7등급인데 장학금을 받아 내가 장학생이 될 수 있어? 뭐라도 더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딱 하나예요.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더 크면은 어른이 되면은 내가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학재단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학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장학생이 된다면 무엇을 도전하겠다 수기 공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장학금에 도전하시면 누구나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에는 외국인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의사가 되겠다고 온 친구가 받았어요. 외국인도 받았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는 연습을 꼭 많이 해라가 저는 20대로 돌아가면 무조건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나를 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행동력, 체화력, 이화력이에요. 이화력이란 뭘까요? 다를 이될 화예요.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을 낯설게 보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일상은 어때요? 일상은 매일 지겨워요.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에요. 사실은 무기력이 당연한 겁니다. 힘이 없는 게 당연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맨날 에너지가 넘치겠어요. 저도 무기력하고 실패할 때 많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다르게 보는 연습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매일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그게 이화력입니다. 그럼 이화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게 바로 매일매일 새로운 질문을 하거나 매일매일 새로운 액션을 취해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오늘 나는 출근합니다. 오늘 학교 가요. 오늘 10분 일찍 출발해 보는 거예요. 20분 일찍 출발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20분 일찍 출발해 보는 대신에 50%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 보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 보면 우리는 뭘 배울까요? 매일 똑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부터 다른 걸 보기 시작해요. 매일 똑같은 동네를 내가 낯설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사이트예요. 그게 뭐예요? 생각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언제 생각할까요? 걸을 때, 뛸 때, 몸을 움직일 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일단 집 밖에 나가서 많이 걸으세요. 햇볕을 많이 쬐세요. 최대한 몸이 자연에 가까이 가세요.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생각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집 밖을 나가서 몸을 움직이라 해요. 이화력이란 뭘까요? 계속 새로운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안녕하세요. 제일 많이 해요. 또 오늘은 굳이 시야를 12개 보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신 분들 거울을 놓고 한번 내가 이병헌이다라고 생각하고 건치 미소를 한번 해보세요. 이걸 누가 제일 못하는 줄 아세요? 40대 중년 남성들이 제일 못해요. 그 정도로 우리는 남자는 가벼우면 안 돼. 많이 웃으면 안 돼. 이빨 보이게 바보처럼 웃으면 안 돼. 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요. 스스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자꾸 더 어둡도록. 그렇지 않아요. 나는 누군가를 더 웃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죠. 이게 내 잠재력을 막게 하는 방법이에요. 굳이 누군가를 만날 때 새로운 인사를 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예쁘세요? 미용실 다녀오셨어요? 신발은 어디서 샀어요? 운동하고 오셨어요? 몸이 이렇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에게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타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타인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력이 가장 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용기가 많은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일단 빨리 시작해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신뢰 습관에서 나와요. 내가 나를 믿을 때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나를 믿을까요? 타인이 나를 인정해 줄 때, 타인이 나를 칭찬할 때, 내가 이거 잘하는구나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남이 인정해 줄 때만이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타인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칭찬하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칭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누군가의 잠재력을 발견해 주는 사람이 돼요. 나는 타인에게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그거는 약간 오이러니까 할 수 있는 것 같다.
나는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굉장히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5만 명에 강연했으니까 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업에서 말고 일반인들이 바로 행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온라인 행동력 수업 올해부터 뭐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 화력에 대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모두가 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저 달리기 싫어하는데 저 지금 런닝화가 없어요. 달리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딱 하나. 괜찮아요. 마라톤 대회 신청하세요. 저를 믿으세요. 그냥 오늘 3만 원 쓰세요. 제발 저를 믿고 그냥 결제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제를 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후에 마라톤 대회 나가요.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들으셨던 분들이 마라톤 완주하신 분들이 50명이 넘어요. 마라톤 완주자가. 그분들이 다 마라톤 한 번도 안 해봤죠. 마라톤 어떻게 완주했을까요? 여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73살의 할머니도 계세요. 중학생도 있고. 누구나 다 처음에는 두려워요. 나 안 해봤는데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전 신발도 없어요. 다 이래요. 괜찮아요. 우리는 실패에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성공했다고 박수 쳐주고 실패하면 축하해주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이거 실패했어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오늘 달리기 했는데 달리기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응원해주죠. 그렇게 한 달,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하잖아요. 누구나 5km 뛰어요. 처음부터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 아침 8시에 한강공원에 나가보는 거예요. 나가면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랐냐? 이 주말에 다 누워있는 시간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짧은 반바지 입고 나시 입고 헉헉대면서 반짝이는 눈을 뜨고 있어요. 3, 2, 1. 이게 뭐예요? 열망이에요. 열기예요. 열정이에요. 마라톤을 완주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 스타트 라인에 서서 그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의 열정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뭘 배워요? 그게 활력이에요. 활기. 나도 좀 몸을 움직여야겠구나. 몸을 움직이니까 이게 좋구나예요. 오늘 1%만 성장하세요. 오늘 그냥 운동화 신고 딱 전봇대 10개만 보고 무조건 들어오세요. 오늘 딱 10개만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일은 12개, 모레는 14개 아주 조금씩 늘려보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을 읽으세요가 아니라 딱 한쪽만 읽고 무조건 덮으세요. 오늘은 한쪽만 읽었어요. 내일은 한쪽 반, 모레는 2쪽. 조금씩 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조급해요. 나도 빨리 완주하려고 하고, 빨리 뭔가 이루려고 하고, 빨리 뭔가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20년 한 거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20년 한 거를 자꾸 사람들이 바로 이 한 달 만에, 2달 만에 하려고 해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아주 작게 하루의 목표로 만들자. 그러면 누구나 250km에 도달한다.